자, 함수에 대한 개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응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대응. 대응이라는 것은 두 집합 x, y가 있어요. x 집합과 y 집합이 있는데 그 x의 원소에 대하여 y 원소에 짝을 짓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기호로 x 값에서 y 값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대응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1하고 2하고 3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거 아닙니까? 화살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 이렇게 대응되는 상황이라면 자, 이렇게 대응이라는 것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기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 함수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있죠. 그 함수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모든 x에 대하여란 말은요.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 뜻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씩 대응된다. 하나씩. 다시 말하면 1은 1에 대응되고 1은 2에 대응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씩 대응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뭐 1이 1에 대응되면서 동시에 2가 대응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또한 만약에 x가 이렇게 1, 2, 3이 있고요. y가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은 3으로 가고 2는 2로 가고요. 3은 대응되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대응되어야 하는데 3은 대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함수가 되지 않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 하나씩, 오직 하나씩 그렇게 대응될 때를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정의역은 이렇게 x, 대응되려고 하는 x 값들의 모임이 정의역이 되고요. 공역은 대응이 되고 있는 대상을 말하죠. 그리고 치역이라는 것은 함수값 전체 집합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대응되는 값들의 모임이며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 치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치역이라는 것은 대응 받은 것들, 대응되는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함수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x라는 함수, y는 x라는 함수하고요. y는 x의 제곱이다라는 함수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겠죠.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그림 자체가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x라는 정의역을 뭐 0하고 1로 이렇게 제한을 두었을 때는 이제는 두 함수가 같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실에 0을 집어넣은 결과 두 개는 똑같습니다. 1을 집어넣은 결과 또한 같죠. 따라서 정의역이 어떠한 원소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소들에 대응되는 값이 같은지에 따라서 함수가 같다 다르다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함수가 같다. 자, 함수가 같다라는 정보는 두 가지를 동시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역이 일치해야 되고요. 정역이 일치해야 하며 두 번째는 그 정역에 있는 원소들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0과 1 두 개 나오죠. 그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 일치해야 합니다. 함수값 일치. 자, 그렇게 될 때는 두 개의 함수는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게 함수의 상등, 함수가 서로 같다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라면 y는 x,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는 것. 이를테면 y는 뭐 3x의 그림 이거 그려본 거 아닙니까? x축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축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요 그래프를 그림을 점들의 모임을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뭐 0 집어넣으면 0이 택해질 거고요. 1 집어넣으면 3이 택해질 것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택해진 이러한 모든 점들 그런 점들을 다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러한 것을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보고 갑시다. 다음 대응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지를 판별하고 함수인 것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423번은 함수가 됩니다. 함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두 가지를 만족하면 함수다라고 이해했죠. 첫 번째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x가 대응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씩 대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x 값이 자, 화살로 잘 이어져 있죠. 그럴 때 함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때 정의역은 1, 2, 3이 되며 공역은 4, 5, 6이 됩니다. 또한 치역은 화살을 받은 그러한 원소다 보니 4와 5와 6이 된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424번은 함수가 될 수 없군요. 자, 3이라는 것은 정의역에 들어가 있지만 대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425번은 함수가 될 수 없죠. 자, 1의 원소 1 x에 있는 1은 자,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죠. 따라서 1은 대응되는 값이 두 개다 보니 함수라 말할 수 없습니다. 426번 또한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고 있는데 하나 원소만 대응된다 하더라도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하나씩만 대응된다면 함수죠. 즉, 함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x에서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역은 1과 2와 3이 되며 공역은 4와 5와 6이 됩니다. y집합에 있는 원소가 공역이고 자, 그리고 화살을 받고 있는 즉 대응되고 있는 원소 5 하나가 치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29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1과 1인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는 x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x 세제곱 주어져 있죠. 다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f의 -1 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1 대입하면 -1이고요. f에 1을 대입한 것은 1입니다. g에 -1 대입하면 -1의 3승이다 보니 -1 되는 게 맞고요. g의 1 또한 1이 됩니다. 자, 이게 4개의 함수를 구했습니다. 즉 -1을 대입한 결과가 같고요. 1을 대입한 결과가 또 똑같기 때문에 f란 함수와 g란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같다 다르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정의역이 일치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한 결과 또한 일치할 때 두 개의 함수는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유형 함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자, 461번 문제는 두 함수, 두 집합 x, y 주어져 있고요.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묻고 있어요. 하나하나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그 집어넣은 결과가 y에 들어있으면 함수일 거고요. y에 들어있지 않으면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x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3이 있습니다. 3 여기 존재하죠. 2를 대입하면 2가 될 것이고 여기 존재합니다. 3을 대입하면 1이 되어서 잘 됩니다. 1번은 함수가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1을 대입하면 3 되죠.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3을 대입하면 5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보기 또한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세 번째 보기로 가볼게요. 1 집어넣으면 5입니다. 2를 집어넣으면 3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다시 5가 됩니다. 그래서 y에 있는 원소에 대응되는 상황이다 보니 함수다 말할 수 있겠죠. 자, 5번 보기 볼게요. 1을 대입하면요 1입니다. 자, 1을 대입하면 2분의 5지 않습니까? 2분의 5라는 값은 지금 공역에 있지 않은 원소다 보니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463번으로 가볼게요. 집합 x, y 주어져 있고요. 자, x는 1에서 3, y는 -2에서 2 사이에 있는 그러한 실수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묻고 있죠. 자, 이건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다. 대충 한번 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1을 대입했을 때 2 나오죠.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따라서 4, 주어진 공역범위 없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x 대신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입니다. 존재하죠. 0을 대입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3을 대입하면 9가 나오잖아요. 함수 될 수 없죠. 자, 3번 보기 볼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2입니다. 괜찮아요. 3을 대입하게 돼도 3을 대입하게 되면 -4군요. 벗어나 있죠.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1을 대입했을 때는 0 되고요.
3을 대입했을 때는 2가 됩니다. 양끝값만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뭐 4번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 확인해 볼게요. 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3을 대입하면 27을 3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9 아닙니까? 존재하지 않죠. 답은 양끝값만 대입해도 4번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런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답을 채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양끝값만 집어넣어서 함수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함수값에 대한 얘기로 가볼게요. 464번입니다. 실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를 택하고, x가 음수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그 x 값을 택하는 뭐 그런 fx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f의 루트 3 빼기 1 같은 경우는 양수 아닙니까? 그럼 2배 해줘야겠죠. 따라서 f의 루트의 3에 마이너스 1의 값은 2배 처리되어서 2루트 3에서 2를 뺀 결과가 될 것이고, f의 루트 3에서 2를 뺐어요. 이건 음수지 않습니까? 음수는 그 값 자체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위의 값에서 아래 값을 뺍니다. 따라서 주어진 값은 루트 3이 하나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다 보니 0 나옵니다. 뒤쪽은. 따라서 주어진 결과는 루트 3이 단순 대입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66번 문제 볼게요. f의 2x 플러스 1이 3x 플러스 5를 만족합니다. 다음 답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게 지금 합성함수라는 개념이 섞여 있는 부분이다 보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fx를 구하는 문제는요. 자, 여기 x에 들어갈 값을 살짝 t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2t에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3t 플러스 5로 표현되겠죠. 3t 플러스 5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2t 플러스 1이 x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2t의 플러스 1의 값이 x가 되려면 자, t 값을 뭐로 바꾸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1을 넘기고 2로 나누면 되겠죠. t의 값은 x-1을 2로 나누면 되겠죠. t에 들어갈 자리에 2분의 x 빼기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돼요.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요. 2t 플러스 1을 x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f의 x로 바뀌게 되고요. 3 괄호 열고 t 들어갈 자리에 비워두고 플러스 5로 처리하면 되는데, t 들어갈 자리에 2분의 x-1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1. 따라서 2분의 3 가로 열고 x-1에 플러스 5. 뭐 정의를 좀 해야겠죠. 그럼 2분의 3x가 일단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5로 처리되겠네요. 한 번 더 2분의 3x 플러스 값이겠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7 되겠네요. 자, 이것이 fx의 구체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f3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f에 x 들어갈 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자, 2분의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7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16. 따라서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가볼게요.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과 취역과 관련된 예제입니다. 467번 문제, 정의역이 마이너스 10에서 8 사이 양끝값 포함되어 있는 정의역에 대하여 함수가 1차 함수 보이죠? 이거 1차 함수입니다. 자, 1차 함수는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양끝값만 잘 집어넣으면 치역이 얻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치역을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걸 잠깐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기를 만약에 y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 x축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좌표 평면에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가정해 볼게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잘려 있습니다. 일정 부분만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것이 일단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함수가 돼요. 이건 함수를 만족하게 되는 그림이고요. 정의역을 물어본다면요. 여기서 이 그림을 x축에
만들어지는 그림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그림의 그림자가 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치역 같은 경우라면 y축에 그림자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요만큼만 그림자가 생기겠죠. 즉 y축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이쪽을 쭉 내리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역이 되고 이 부분이 치역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기억하기 오래 갈 겁니다.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림을 그리면 참 좋지만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접근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직선은요. 예, 정역 주어져 있을 때 치역 구하는 문제 단순하게 양끝값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이렇게 꼭 이해하십시오. 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고요. 이 함수를 fx라고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fx를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라고 두고 f의 마이너스 10 계산하시는 겁니다. 10 계산하시면 마이너스에 3분의 마이너스 10을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플러스로 바뀌면서 4가 되는군요. f의 8도 대입해 봐야겠죠. 8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빼기 2, 6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가 치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 값이 마이너스 2고 b 값이 4다 보니 a 더하기 b의 값은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469번 가볼게요. 정의역이 한 자리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은 한 자리 자연수 뭐 있습니까? 1부터 시작해서 9까지를 고려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fx를 주어져 있기를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를 다르게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 짝수일 때를 집어넣고 홀수일 때를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 두신 후 치역의 원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짝수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죠. 4를 대입하면요. 3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짝수 6을 대입하게 되면 3, 6이니까 3 플러스 1, 4가 되고요. 그쵸? 8 대입하게 되면 5가 되고요. 그리고 한 자리다 보니까 8까지만 허락하죠. 짝수는 8까지밖에 없어요. 자, 홀수를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게 되면 9 나오고요. 자, 3 대입하게 되면 7 나옵니다. 그리고 5 대입하게 되면 5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7 대입하게 되면 3 얻어집니다. 9 대입하게 되면 1 얻어지죠. 자, 이곳에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1, 2, 그 다음에 3도 보이죠? 4도 있고요. 5도 있고요. 6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9. 그래서 7개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용어로 가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서로 같은 함수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정역이 일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 정역에 따른 함수값 또한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두 개는 모양새가 다르더라도요. 같은 함수로 보시는 겁니다. 470번 예제 한번 볼게요. 정역이 0하고 1 있습니다. fx, gx에 대하여 두 개의 함수가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곱하기 b를 묻고 있죠. 자, 그럼 f의 0 계산하고 f의 g의 0 계산해서 그 둘이 같아야 합니다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0 대입하면 2가 될 거고요. 0 대입하면 b가 얻어지면 알 수 있죠. 따라서 b의 값은 2가 되는 것이 확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도 한번 대입해 보셔야겠죠. f1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가 되고, 자, g에다가 1을 대입해요. g에 1을 대입한 결과는 1 빼기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b의 값이 2였었어요. 이렇게 표현되죠. 즉 1입니다. 이 두 개 또한 같아야 돼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a와 b를 곱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따라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2가 최종 결론이 되어야겠죠. 자, 472번으로 가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어요. fx는 x의 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gx는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가 똑같게 되도록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역과 그 정역에 대한 함수값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두 개의 값이 같게 되는, 즉 두 개의 함수, x의 제곱이라는 함수하고 x 플러스 2라는 함수 두 개가 같게 되는 x값이 정역이 후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는 0 될 것이고요. 이 1은 이 마이너스 1로 가면 되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과 2가 얻어져요. 다시 말하면 정의역을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2로 설정했다라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도 2도 대입한 것도 같아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x라는 정의역을 가장 크게는 마이너스 1과 2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x를 마이너스 1로만 설정해도 문제 안 되죠. 뿐만 아니라 x를 2로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부분집합으로 설정해도 문제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조심할 게 있어요. x라는 것을 부분집합을 전부 다 고려했다라면 공집합도 허락할 수 있냐?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소의 개수, 즉 두 함수의 교점, 다시 말하면 같다라고 두었을 때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n개 나온다 그러면 2의 n-1개만큼 그렇죠? 정의역을 함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집합 3개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 두 가지 상황이 조금 중요하고요.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 개념 4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먼저 1대1 함수 먼저 볼게요. 1대1. 1대1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함수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대응 개념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x값이 주어져 있고요. y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1과 2와 3, 4라고까지 가볼까요? 여기 y는 1, 2, 3, 4, 5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럴 때 x가 1이 2에 대응되고 1이 2에 대응되고 2가 3에 대응되고 3이 4에 대응되고 4가 5에 대응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자, 이러한 상황을 1대1, 1대1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1대1, 1대1, 1대1. 자, 1대1이란 말 뭐겠습니까? 하나에 하나씩. 뭐 간단한 얘기로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에 하나씩. 자, 이것은 뭐 우리끼리 용어고요. 자, 실제로 1대1이란 말을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x 값이 다르면 y 값 다르다. y 값 다르다. 자, 요것이 1대1의 정의입니다. 함수가 아니고 대응도 아니고요. 그냥 1대1이라는 용어 자체의 정의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를 기호로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면 f의 x의 1과 f의 x의 2가 다릅니다. 자, 이것도 1대1 이것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의 대우명제도 1대1의 정의가 될 수 있겠죠. f의 x의 1과 f의 x의 2가 만약에 같다라면 그럴 때 x의 1과 x의 2가 같습니다라는 정보를 만나더라도요. 1대1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대1은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을 1대1 함수다라고 하지 1대1 대응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x값이 다르면 함수값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요. 원소의 개수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따라서 원소의 개수 뭡니까? nx와 ny가 같게 되면 그럴 때는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그게 다르다, 같지 않고 다르다면 함수까지는 됩니다. 1대1을 만족하는 함수는 허락하죠. 자, 개수가 같지 않으면 함수가 되고요. x의 개수와 y의 개수 똑같게 되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말고요.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항등함수란 개념은 이런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x라는 것이 1과 2와 3과 4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y라는 것도 1과 2와 3과 4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며 4는 4로 가는 이러한 상황을 항등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항등함수 fx를 x로 잡으면 자, 여기 항등함수가 됩니다. 실수값에 대하여 정역을 실수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함수는 항등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항등함수의 정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만약에 fx를 gx라고 한번 볼게요. gx라는 함수를요, x의 세제곱으로 잡았을 때는 항등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정의역 자체를 1과 마이너스 1과 0 이렇게 잡았을 때는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1 나오고요, 0 집어넣어도 0 나오죠. 1을 대입해도 1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이러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항등함수가 될 수 없지만, 정의역을 제한하게 된다면 항등함수까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예요. 자, 상수함수라는 개념은 하나만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어떠한 x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있다 가정해 봅시다. y라는 집합 안에도 원소가 있겠죠. 1, 2, 3. 자, 요 중에 딱 하나의 원소, 이를테면 1만 모두 다 대응되는 함수,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는 다른 말로 치역이 하나, 치역의 원소가 하나뿐인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역의 원소가 하나뿐인 함수. 자, 이것을 상수함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고 판단하면요, 1대1 함수는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른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1대1이라는 말은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요, 원소의 개수 또한 같아야 되고요, x값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른 이러한 상황의 그림이 1대1 대응이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면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대1 대응일 때는요,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번 그림은요, 1대1 대응이지만 1대1 함수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대1 대응이 좀 더 엄밀한 개념의 1대1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움되겠죠. 자, 항등함수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을 항등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수함수는 공역의 원소 중 치역을 하나만 갖는 그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기에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각각 1대1 함수가 뭔지, 1대1 대응이 뭔지,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뭔지를 묻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 하나로 대응되는 상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상수함수죠. 상수함수가 되고, 자, 이것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형태다 보니 1대1 대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 1대1 함수도 돼요. 1대1 함수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대1 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디귿이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라면 1대1 대응까지는 안 되고 원소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 1대1 함수까지는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37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좌표 평면에 점을 찍어주고 있죠. x에서 y로의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이 함수에 해당하는 것만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이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때 y값은 이제 치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공역 자체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대로 쓰시면 돼요. 1, 2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대응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1로 대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은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이고요. 2는 2로 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 1대1 함수가 되며 1대1 대응도 됩니다. 항등함수는 아니고 상수함수 또한 아니죠.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기의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중에서 다음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요, 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기역이 440번 답이 기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지게 되는 1대1 대응도 되며 1대1 함수도 된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상수함수예요. 즉, 어떠한 x값을 대입하더라도 마이너스 1을 택하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를 상수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수함수의 특징은 x축과 평행합니다. 자, 그래서 441번이 니은의 결과가 되며 항등도 1대1 함수도 1대1 대응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의 그림은요, 마이너스 2x예요. 마이너스 2x의 그림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죠. 자, 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림도요, 1대1 함수 될 수 있고요. 1대1 대응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요. 물론 항등 함수는 아니고 상수 함수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자, 리을 한번 볼게요. 리을은 y는 x의 제곱 그림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을 말하죠. 자, 이 함수 같은 경우 1대1, 1대1 대응 안 됩니다. 자, 특히 1대1을 만족하는 그러한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한 점에서만 만날 때 1대1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더 도움됩니다. 이유는 여기 x1이라고 하고 여기 x2라고 한다 그러면 x1, x2 다르지만 함수값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1대1 용어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따라서 리을은 될 수 없고요. 항등함수 또한 될 수 없죠. 상수함수 또한 될 수 없기 때문에 리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 5번째 유형입니다.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473번 문제로 가볼게요. 1대1 대응의 그래프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예요. 자, 1대1 대응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면 1대1 대응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함수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라면 y축과 평행하게 연결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함수로 보시면 되겠죠. 중요하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1대1 대응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기억은 될 수 있고요. 니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리을도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보입니다.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될 수 없고요. 리을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되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리을 3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직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대1 대응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직선의 그래프에서 a가 만약에 양수라면요, 기울기가 위로 올라가는, 자, 끝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1의 값이 대응되는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2가 대응되는 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그때의 값이 각각 치역의 양끝 값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대응되는 값은 작은 값인 마이너스 2가 대응되어야 되고 2가 대응되는 값은 7이 되어야 합니다. 자,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마이너스 2가 얻어지면 되겠죠.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f에다가 2도 한번 대입해 봐야겠네요. 그 결과가 7 얻어져야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2a 플러스 b예요. 2a 플러스 b가 되어서 이것을 만족하는 a와 b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걸 뺍시다. 아니,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는 게 나아 보이네요. 자, 3a가 될 것이고요. b는 소거되며 9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3으로 확정. 자, a가 3이라고 했을 때 b의 값은 1이면 되겠죠. b의 값은 1이 되어서 a 더하기 b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4가 되어야겠죠.
477번입니다.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 제한이 되어 있고요.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1대1 대응 상황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의역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치역은 공역은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4라는 점을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시면요. 2와 4를 기준 잡았을 때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요만큼이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추계방정식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요것이 추계방정식 공식이었죠. 뭐 지금 a가 있다 보니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마이너스 2a분의 b 추계방정식을 먼저 조사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를 계산한 결과 2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축방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관찰해 보시면요. 자, 1대1 대응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4보다 밑에 있는 값이 대응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따라서 이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그림은 요 점을 지나는 이러한 그림이라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즉, 2보다 밑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 2보다 큰 쪽만 그림을 그리되 4보다 크게 치역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되고요. f의 2의 값은 f의 2의 값은 4를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를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2를 대입하게 되면요. 4 마이너스 8에다가 a를 더한 결과가 4를 만족해야 하다 보니 a 값은 8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되어야겠죠. 자, 478번 문제입니다. x라는 집합이 정의역으로 0과 3 사이 양 끝값 포함되어 있는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주어져 있죠. 즉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택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직선 fx가 직선으로 표현되는 1차 함수,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역과 치역이 똑같대요. 자, 그럴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의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0과 3 사이가 정역이에요. 그러면 0부터 3까지가 정역이 되며, 자, 공역도 0과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정사각형 영역 안에 직선이 꽉 차 있는 직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여기도 3이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은 관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직선 이렇게 그려졌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갔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정역은 0, 3이 되며 치역은 0, 3보다 작은 집합, 요 집합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직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정역은 0, 3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꽉 채워지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나 두 번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림이라면 이게 fx라면요. y는 x라는 그림 아닙니까? 따라서 요 a와 b의 값을 결정할 수 있어요. a는 1이 되며 자, b는 0이 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죠. 자, 곱했을 때 0 만족하다 보니 주어진 정보 단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요 그림 한번 따져볼게요.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y절편 3 나오다 보니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으로 확정된 그림입니다.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b의 값이 3이 되는 그림이다 보니 이것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79번으로 가볼게요.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제한되어 있고요. 정의역이 지금 원소 3개짜리입니다. x에서 x로의 항등함수를 묻고 있어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를 이야기했죠. 자,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1번은 될 수 없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올 거 아닙니까? 자, 2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죠. 3번도 마찬가지로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4번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0 대입하면 0 나옵니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다 보니 4번을 항등함수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5번도 계산해 보시면 답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481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fx는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어떠한 x값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토해내는 그러한 함수가 되고요. gx는 상수함수입니다. 즉 하나의 값만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f5하고 g5가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f5의 값은 실제로요. 5를 대입하면 5를 함수값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f의 5의 값은 5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값이 곧 g의 5라고 했습니다. g의 5라는 함수는요. 상수함수예요. 5만 대입했을 때 5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5가 나옵니다로 이해하셔야겠죠. 따라서 일반적인 gx의 모습은 분명히 5만 택하게 되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g의 2의 값 또한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f는 항등함수였다 보니 1을 집어넣어서 1이 얻어져야겠죠. 따라서 구둘의 합은 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82번 문제로 가볼게요. x라는 집합이 정의역이죠. 2, 4, 6, 8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는 각각 f가 1대1 대응이고요. g가 항등함수며 h가 상수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f2는 g의 6과 h 6의 합이고 f의 8은 f의 6과 4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각각 g, h, f의 함수값 4를 대입한 함수값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x라는 정의역과 공역을 좀 같게 보라고 했어요. x에서 x로의 함수다 보니 자, y 대신에 x를 그대로 써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2하고 4하고 6하고 8, 2하고 4하고 6하고 8 이외의 숫자는 대응이 안 되는 구조의 f, g, h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fx는 1대1이고요.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gx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함수죠. 1은 1이 되고 2의 함수값은 2가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hx는 상수함수예요. 하나의 값만 대입하는 하나의 값만 대응되는 함수를 말하게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요. f의 2의 값이 g의 6에다가요. h6을 더한 결과라고 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g는 항등함수다 보니 이건 6 되는 것은 분명하죠. 따라서 요게 8이 가장 큰 값이다 보니 h6은 반드시 2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f의 2의 값도 얻을 수 있죠. 여기를 f라고 한번 해볼게요. f 함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6과 1을 더한 8로 가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8로 갑니다. 그리고 g는 6으로 가요. 항등함수인데요. 그러면 g4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4로 가겠죠. 뭐 문제 안 되고요. h6은 2로 간다는 얘기는 h4도 2로 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은 계산 다 된 겁니다. 즉 F쪽에서 4가 어디로 가는지만 관찰하고 싶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F의 8, 그 결과가 F의 6과 4의 값을 더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8은 이미 대응되어 있다 보니까 4보다 큰 값으로 8이 가겠죠. 4보다 큰 값은 6밖에 더 있겠습니까? F8은 6으로 갑니다. F8은 6으로 가며 F6은 당연히 2로 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6은 2로 가야 하다 보니 4는 분명히 4로 가야 하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4로 가다 보니 최종적인 결과는 10이 답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되 fx는 1대1 대응이며
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값의 합을 찾는 문제. 이건 중요하며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유형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좀 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자, 함수의 개수 정리하고 갑시다. 자,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정의역이 있겠죠. 정의역이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역 y라는 것을 뭐 1과 2와 3과 4와 5라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럴 때 가장 간단한 상수함수 한번 따져볼까요? 상수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함수는 하나의 값만 대응되는 함수를 말하죠. 1도, 2도, 3도, 1로 가는 상수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2, 3, 4, 5로 가는 각각의 상수함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1대 1 함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1대 1 함수는 x값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른 것을 1대 1 함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 f의 1이 택할 수 있는 것이 1과 5 사이의 하나입니다. 1부터 5까지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f의 1이 택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이 택해졌다라면 나머지의 x값들에 대한 함수값은 1을 제외한 나머지를 택하게 돼요. 자, f의 2를 택한다라면 자, 1을 택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겠죠. 자, f의 3을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2가 2에 대응되는 그러한 경우를 고려해 보시면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5개, 4개, 3개를 곱한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결국은 1대1 함수의 개수가 됩니다. 자, 이것은 공식화 시킬 수 있어요. 5라는 숫자는 개수 가장 큰 개수를 말하게 되고요. 3개가 곱해졌다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용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르게 접근해 볼게요. 수용도. 자, f의 1과 f의 2와 f의 3이라는 것을 대응시키되 주어진 대응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5입니다. 즉 f의 1이 대응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갈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f1이 2를 택했다면 그 다음 f1은 2를 택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머지는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가 택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f2의 값이 만약에 3을 택했다면 f3의 값은 2와 3을 제외한 1과 4와 5가 남아있게 되고 자,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그러한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가지에 대하여 각각에 대해서 4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만큼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함수의 개수를 한번 봅시다.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라면요. 자, 1이 1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2가 1을 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도로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수용도는 이렇게 가지치기, 경우의 수를 각각 경우의 수에 따른 경우의 수를 묻는 뭐 그런 문제로 보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로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수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의 1이라는 것이 택할 수 있는 것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입니다. 자, 1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f의 1은 1을 못 택할 이유가 없어요. 1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나오고 같은 이유로 f의 3 또한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5가지가 나오다 보니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만큼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또한 공식화 시킬 수 있죠. 원소의 개수가 5개이고 곱해진 것은 3개가 곱해져 있다. 그것이 각각 공역의 개수이며 정역의 개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y의 개수가 m개래요. 그리고 정역의 개수가 n개라고 했을 때 m의 n제곱개만큼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m 곱하기 m 곱하기 m 곱해진 것의 개수가
n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경우의 수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라면요. 마지막의 개수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며 곱하되, 자, 곱해진 것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됩니까? n개가 곱해져야 한다. n개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x에서 x로에 가는 1대1 대응의 개수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되 n개가 곱해졌다 보니 마지막에 1까지 곱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자, 438번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라는 집합, 이게 정역입니다.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p라고 했어요. 자, 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f의 1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요? 3개입니다. 자, f의 2를 택할 수 있는 것 또한, f1이 1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2, 3을 1을 못 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3개가 나오고요. f의 3을 택하는 방법 또한 3개다 보니 총 27개, 3의 3제곱개만큼이 p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27개 되겠죠. 자, x에서 x로 가는데 1대1 대응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1대1 대응은 f의 1의 값을 택할 수 있는 것이 1, 2, 3이고요. f의 2의 값을 택할 때 f1이 만약에 1을 택했다면 더 이상 1을 택할 수가 없는 거다 보니 2 곱하기 2와 3만 택할 수 있게 돼요. 자, 만약에 f2가 3을 택했다면 f3은 뭐죠? 1과 3을 더 이상 택할 수 없습니다. 2밖에 택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q의 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6가지가 답이 나와야 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27 플러스 6, 3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8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 0, 1이에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서 f의 마이너스 x가 fx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이것은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자, y축 대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y축 대칭이라는 말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걸 얘기해요. y는 x제곱 같은 거예요. 뭐 그래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요 y축이 여기 있고요. 대칭되는 그림이에요. 만약에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결과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결과나 지금 높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f의 마이너스 x와 f의 x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y축 대칭 함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한다라면 그때는 원점 대칭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 함수를 말하게 돼요. 자, 함수의 표현식 중에 요거 기억해 놓고 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0 세 개가 정역이에요. 자, 그를 좌표 평면에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입니다. 요 점이 0이고요. 1,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여기도 1,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구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정역이 주어져 있을 때 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은 3 곱하기 3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어요. 함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y축 대칭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f0을 결정해 보는 게 도움돼요. f0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f0이 여기 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뭐 f1과 f-는 여기 택하면 알아서 결정되고요. 여기 택하면 알아서 여기 결정됩니다. 그러니 f의 마이너스 1값이나 f의 1값은 각각에서 몇 가지인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가지 나오죠. 자, f의 마이너스 1이 결정되면 f1은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f0은 3가지, f의 마이너스 1과 f1은 같은 값이다 보니 3가지.
총 9가지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경우의 수의 논리로 그리고 대칭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하나하나 대입해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Y축 대칭이거나 원점 대칭의 성질 그리고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공부한 후 다시 풀어보는 게 도움 될 겁니다. 자,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볼게요. 합성함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라는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을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y라는 집합도 한번 설정해 볼게요. 1과 2와 3과 4 똑같은 집합이라고 해봅시다. z 하나 또 만들어서요. 1과 2와 3과 4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를 fx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x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함수를 제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은 1로 가고요. 1은 1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요. 3은 또 3으로 가고 4는 2로 가는 함수 만들어 볼게요. 자, g의 함수도 만들어 볼게요. 1은 2로 가고요. 2도 3으로 갈게 해볼까요? 3은 4로 가고 4는 3으로 가는 함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x라고 두고요.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x라고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f의 1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1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한 번 더, 그 결과를 한 번 더 g를 통과시키겠다. 근데 이것이 합성의 개념입니다. 즉, 함수 결과를 한 번 더 통과시키겠다. 즉, 2번 통과된 결과를 묻겠다. 이것이 합성함수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결과는 얼마겠습니까? 2로 가겠죠. 이렇게 표현된 것을 합성함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정의했어요. g.f라는 합성의 연산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2입니다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한번 더 살펴볼게요. F2를 한번 보겠습니다. F2는 3으로 가죠. 그 3의 결과를 다시 g를 이용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4로 간다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정했다고요? g.f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를 집어넣은 결과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합성의 정의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기해서 연산으로 정의했다. 함수의 연산은 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만약에 g.3을 계산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3을 먼저 통과시켜야 됩니다. 자, 3을 집어넣게 되면 3 나오죠. 그 결과를 다시 g를 이용해서 통과하게 되면 4가 결과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연산이 곧 합성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g.f라는 함수와 f.g라는 함수는 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뒤집어 봅시다. f.g로 한번 가볼게요. 1을 그리고 대응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1이 g를 통과하면 2지 않습니까? 자, 2를 다시 한번 함수 f로 통과하게 되면 3 나옵니다. 벌써 다르죠? 그 결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합성함수의 연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고요. x가 y로 가고 y가 z로 갈 때 한 번 더 통과되는 구조의 합성 함수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성의 기호를 g.fx라고 하고 이는 f를 먼저 통과시킨 후 g를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는요. g.f는 f.g와 같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f.g와 h를 합성하나 g.h를 먼저 합성하고 앞쪽으로 f를 합성하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i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identity function,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항등함수는 어떤 거였죠? x, y는 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자, 이 함수를 합성 하나마나 똑같은 함수가 나온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도움돼요. 이를 항등이라고 합니다. 자, 항등의 개념은요. 예를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3에다가 어떠한 수를 더하나마나 3 되는 거예요. 이거 0입니다. 0이라는 것을 항등원이라고 해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항등원의 개념은 연산 하나마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한번 해볼게요. 3에다 어떠한 수를 곱했는데 곱하나마나 3 나왔다라면 이 값은 1 됩니다. 그 1의 값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됩니다. 항등원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연산을 한 결과와 똑같다 하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것을 항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등원과 같은 개념이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고 그 일반적인 합성함수의 형태는 y는 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두 함수 g, fg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구하는 문제예요. 1을 대응시킵니다. 그럼 b가 얻어지죠? 자, b를 다시 한번 g를 통과시키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3을 한번 대응하게 되면 c가 되고 그 c의 결과를 다시 g를 통과시키게 되면 5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예도 한번 볼게요. 2를 그냥 g.f의 2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를 f를 먼저 통과시켜야겠죠. 그럼 b가 얻어지게 되고요. 그 b의 결과를 다시 g로 통과시키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을 통과시키면 a가 되고 a를 통과시키면 3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이런 유형의 문제, 합성 연산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한번 가볼게요. 499번부터 452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세 함수, 일반적인 함수 주어져 있고요. 합성된 결과의 함수를 식의 형태로 표현하라.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g의 fx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fx를 그대로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g의 fx가 x세제곱 플러스 1이었지 않습니까? 쓰고요. 그러니까 g의 x는 원래 x의 제곱인데요. 그 x 들어갈 자리에 비워두란 얘기가 되고 그 비워져 있는 x 들어갈 자리에 또 다른 모습, 즉 x세제곱 플러스 1을 채워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전개하면 답이 얻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f의 g의 x를 말하게 되죠. g의 x의 모습을 여기다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f의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fx라는 그 식 자체는 어떠한 x를 세제곱하고 1을 더한 얘기잖아요. 그럴 때 그 들어갈 자리에 x제곱으로 채워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 그것의 세제곱, 제곱, 그것의 세제곱에 1을 더한 구조가 f.gx의 모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h 가로 열고 f 가로 열고 gx를 묻고 있는 거랑 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요. 자, 하나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일단은 뭡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 보니 이 452번의 결과와 451번의 결과, 이 두 개는 같은 결과 만들어지겠죠. 그걸 확인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모르고 있다는 가정하에 접근하는 문제다 보니 자, h.f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앞에 겁니다. 요 앞에 거. 자, 그럼 h 가로 열고 fx를 계산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fx를 그대로 써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1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x 들어갈 자리에 x 세제곱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gx를 먼저 계산하셔야겠죠. gx가 x제곱이었었어요. 자, 그 전체를 여기다가 이거 뭡니까? g의 x라는 것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에요. h, f 요 전체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얘가 이렇게 통과되는 구조다 보니 지금 gx의 모습을요. 여기 들어갈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결과 얼마죠? 2분의 1에
x제곱 전체를 세제곱한 것에 1을 더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괄호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452번도 계산해 보시면 같은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아홉 번째 유형 486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fx, gx 주어져 있고 주어진 합성 함수 값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자, 먼저 f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5지요. 마이너스 5에서 3을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1을 다시 g로 통과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음수다 보니 이쪽 따라가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14가 되는군요. 이 왼쪽은 14가 되고요. 자, 다시 G4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4는 양수다 보니 위쪽 따라가고요. 14, 이게 4를 대입하면 16에서 1을 빼요. 16에서 1을 빼면 14죠. 14를 F로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 14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7 플러스 3이요. 10대로군요. 따라서 어렵지 않게 24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489번입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고요. fx는 2x 빼기 3, gx는 ax 빼기 1로 미정계수 하나 보이네요. 자, 주어진 합성 함수 값의 결과가 마이너스 3을 만족할 때 g4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셔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f에 g에 마이너스 1을 계산 후 그 계산된 결과가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하는 a를 먼저 찾아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f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괄호로 비워두는 게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결과가 마이너스 3 나오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마이너스 2a가 넘어가게 되면 2를 만족하게 될 것이고 a 값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로 확정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g4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g 함수값 계산된 것에 4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5가 최종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49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합성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4x 빼기 8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 f를 3번이나 합성하래요. 3번 합성한 결과가 24를 만족하는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돼요. f의 a가 뭡니까? 여기다 a를 대입한 거 아닙니까? 4a, 4a 빼기 8이에요. 자, 이를 한 번 더 f에 대입하려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4 가로 열고 4a 빼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빼기 8이 만들어지겠네요. 계산합시다. 그러면 16a가 될 것이고 4, 8에 32 2에서 8을 한 번 더 빼고 있는 결과 16a-40이 되어야겠죠? 자, 한 번 더 보내요. 한 번 더 fa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을 다시 대입하라는 얘기로 보셔야겠죠? 4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빼기 8인데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16a 빼기 40이 돼야 된다. 16a 빼기 40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전개하면 64a가 될 거고요. 80 아니죠? 4, 4, 16, 160이 되고 한 번 더 8을 뺐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결과가 24를 만족을 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따라서 64a는 24와 168을 더한 결과입니다. 180, 192네요. 따라서 a 값을 계산하면 3이 얻어지죠. 3, 4, 12, 3, 6, 18. 따라서 얘는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491번 문제 유형 10번째로 가볼게요.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f.g 또한 표현되어 있네요. f1이 3을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미정계수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합성 연산 한번 해볼게요. f.g는요, g의 x를
F 통과시켜서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F는 그대로 가고요. gx는 x 플러스 c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c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c를 대입해서 만든다. 즉 a, x 비워두고 플러스 b의 형태인데 그 x 들어갈 자리에 x 플러스 c를 대입을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c를 대입합니다. ax 플러스 ac 플러스 b가 최종 함수의 모습이고요. a의 값이 4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ac 플러스 b가 ac 플러스 b의 값은 7이 되어야겠죠. a가 4라고 했어요. 그러면 4c 플러스 b의 값이 7이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조건 1을 대입했을 때 3 나와라. a 더하기 b는 3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a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4예요. 자, 이 4입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게 확정되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넘기면 4c가 8 됩니다. 따라서 c의 값은 2로 확정이 되어서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예요. a는 4, b는 마이너스 1, c는 2입니다. 세 개를 곱한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함수 fx는 1차 함수 ax 플러스 b이며 기울기 양수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정보를 만족할 때 f2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전개를 먼저 해봐야겠죠. 합성을 단순 계산해 볼게요. f.f는 fx를 한 번 더 fx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a의 x 플러스 b인데 자, 일단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가로 열고 f에 a의 x 플러스 b예요. 자, 근데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얘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일단 가로로 비워두면 a의 x 플러스 b인데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은 얘라고요. 따라서 ax 플러스 b가 한 번 더 대입되면 됩니다. 즉 a의 제곱 x 플러스 ab 그리고 b가 더해지는 이러한 구조의 함수가 합성함수가 되며 자, 이때 4가 a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a제곱은 4를 만족하겠죠. 따라서 a 값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a는 양수라고 지금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요 식이 한 번 더 재구성돼서 2의 제곱, 4x제곱, 4x의 2라고요? 3b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요게 마이너스 3 나와달라는 얘기는 b의 값도 마이너스 1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f2의 값을 묻고 있어요. f2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2a 플러스 b를 말하게 되고요. ab를 구했다 보니 4가 될 거고 a가 2였잖아요.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최종 결론은 3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3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493번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fx하고 gx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fx, gx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그럴 때 a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f, gx 계산해 보고요. 이게 지금 요거죠. 그리고 g, fx 계산해서 그 두 개의 결과가 같음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f 가로 열고 g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3x 빼기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괄호를 이용해서 a의 x 마이너스 1인데 괄호 들어갈 값에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3x 빼기 4를 대입하면 됩니다. 전개 3ax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같은 이유로 밑에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g에다가 fx가 ax 빼기 1이에요. 자, 다시 g의 괄호를 이용해서 3괄호 빼기 4로 비워두시고요. 괄호 들어갈 자리에 여전히 ax 빼기 1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3ax 나오죠? 똑같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 빼기 4다 보니 마이너스 7 확정되죠. 자, 일단 1차는 같고요. 상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7을 만족해야 하며, 자,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 돼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분의 3이 되겠죠. 495번 이어서 가볼게요.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합성된 게 여전히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양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계산하시는 겁니다. f의 괄호 열고 gx 계산할 거고요. 자, g의 괄호 열고 fx도 계산해 봅시다. 자, f 괄호 열고 gx는 bx 플러스 2라고 했죠. 자, bx 플러스 2를 대입해서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a 괄호 빼기 4 아닙니까? a 괄호 빼기 4. 괄호 안의 값은 bx 플러스 2. 이렇게요. 자, 전개하게 되면 abx 플러스 2a 빼기 4로 f.g가 계산될 거고요. 자, g.f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죠. f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ax 빼기 4. 자, b괄호 플러스 2, b 괄호 플러스 2인데 괄호 들어갈 자리에 ax 빼기 4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abx 그대로 가죠. abx 곱하기 마이너스 4b에 플러스 2가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두 개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랑 같으면 돼요. 예,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럼 2a 빼기 4와 마이너스 4b의 플러스 2의 값이 같지 않습니까? 자, 다시요. 넘겨보면요. 2a 플러스 4b 넘기면 이 결과가 좀 6대란 얘기랑 같은 겁니다. 자, a 더하기 2b가요. 2로 나눈 결과 3돼야 돼요. 그리고 양수 ab라고 돼 있어요.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자, 양수 조건이 있고 합이 일정하다. 그리고 최대 최소를 묻고 있다. 산술 기하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a 더하기 2b라는 것은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2식을 곱한 거예요. 이 두 개 곱하면 2ab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이쪽 좌변의 모습이 3이라고 했어요. 양변 제곱으로 ab 형태를 찾을 수 있죠. 자, 양변 제곱하게 되면 9 나올 거고요. 이쪽은 4에 2를 곱한 2ab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자, 8을 이항하게 되면 a 곱하기 b의 값은 작거나 같게 되겠죠.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8분의 9로 채택하시면 되겠죠. 자, 12번째 요원으로 가볼게요. f.g가 h를 만족하는 경우 어떤 문제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496번입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gx 주어져 있습니다. 자, hx는 보이지 않는데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h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합성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요. g에 가로 열고 hx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 결과가 g 들어갈 자리에 여기 h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 곱하기 hx 플러스 1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요거 나오래요. 즉 2의 x의 세제곱 빼기 3 나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곱이군요. 요거 나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hx를 구하려고 하던 넘기고 나누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1을 빼요. 그러면 2x의 제곱에 4를 뺀 것이 될 것이고 한 번 더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표현된 것이 hx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로 약분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뭐 단순 계산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498번 문제로 가봅시다. 498번입니다. fx 2x 빼기 5, gx는 3x 플러스 1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1차 함수 h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좀 식이 복잡해 보입니다. 어쨌든 계산을 해보기 위해선 합성 연산을 좀 처리해야겠죠. 자, fx가 2x 빼기 5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g로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요만큼만 계산해 볼게요. 그럼 gx는 3 괄호 플러스 1인데요. 괄호 들어갈 자리에 2x 빼기 5를 대입하면 되겠죠. 2x 빼기 5를 대입한 결과 그럼 6x
마이너스 15에서 1 더한 6x 마이너스 14가 얻어지는군요. 자, 이를 다시 h로 통과해야 돼요. 근데 h를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란 정보를 가지고 자, hx를 px 플러스 q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x 들어갈 자리에,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6x 빼기 14를 대입하게 되면요. 전체적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p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플러스 q였는데 자, 괄호 들어갈 자리에 6x 빼기 14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gx랑 같아 달래요. 3x 플러스 1 돼 달래요. 이렇게요. 전개 6px 마이너스 14p 플러스 q 그 결과가 3x 플러스 1이 된다. 이걸 이용해서 pq를 구하면 1차 함수는 구한 결과랑 같아지겠죠. 자, 6p가 3 돼야 됩니다. 따라서 p의 값은 2분의 1로 확정돼요. 자,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아닙니까? 마이너스 7에서 q를 더한 값이 1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q는 8이 되어야겠죠. q 또한 8. 그러니 우리가 원래 애초에 설정됐던 1차 함수 px 플러스 q의 값은 2분의 1x 플러스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x, 2분의 1x 플러스 8쯤 되겠죠.